새해 첫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서울 강남구 삼성동 42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67세, 30년간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이 없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30분. 평소 같으면 아들 민준이가 새해 인사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괜찮아? 바쁘겠지? 영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죠. 아내가 죽기 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대학생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은 33, IT 기업에 다니는 바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뜸해진 게.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먼저 전화하면 될 텐데 왠지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영수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죠.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떡국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영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혼자 먹는 라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영수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집안이 늘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8년, 이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점점 멀어졌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아버지와의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었죠. 영수는 그걸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별개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보자. 손가락이 떨렸어요.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나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니, 그냥 새해 인사하려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네. 아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도 말이 없었죠. 요즘 잘 지내니? 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래. 바쁘지. 건강은 잘 챙기고. 네, 아빠도요. 다시 침묵. 영수는 목이 메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럼. 일 바쁠 텐데 이만 끊을게. 네, 아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영수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문득 민준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 놀이터에서 민준이도 놀았었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영수는 아내와 함께 민준이를 지켜봤었어요. 아빠, 저 봐요. 저 높이 올라갔어요. 민준이가 정글짐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영수가 소리쳤던 기억도 났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사춘기가 오면서 대화가 줄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더 멀어졌죠. 그리고 취직하고 나서는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너무 엄격했나?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밤 10시.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해 첫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허무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민준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갔어요. 프로필 사진은 1년 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상태 메시지에는 열심히 살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영수는 과거 대화를 올려봤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한 달 전이었어요. 아빠, 이번 주말은 회사 일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 네, 다음에 뵐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건조한 대화였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영수는 더 위로 올려봤어요. 2년 전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너는? 저도 그냥 쉬고 있어요. 심심하네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좋아요. 뭐 먹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어때? 완전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그때는 이랬어요. 자주 만났고 자주 대화했죠. 무엇이 달라진 걸까?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이 점점 아들의 인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67세 노인의 외로운 눈물이었습니다. 1월 2일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더 이상 누워있기 싫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들에게 매달리는 건 싫었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다고 이대로 멀어지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아들의 연락만 기다렸죠.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부담 줄까봐, 귀찮게 할까봐 주저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거리를 만든 건 아닐까? 영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먼저 연락하기 일주일에 한 번. 부담 없는 문자 보내기. 아들의 관심사 알아보기, 요즘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영화, 식사, 산책 등. 잔소리 줄이기, 조언이 아니라 경청하기. 내 삶 충실히 하기, 취미 생활, 친구 만나기. 영수는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죠. 그날 저녁, 영수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쓴 문자였어요. 민준아, 아빠야.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별일은 아니고 오늘 뉴스에서 네가 다니는 회사 나오는 거 봤어. 신제품 출시했다던데 축하한다.
네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랑스럽다. 바쁘겠지만 건강 챙기고 시간 되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수는 긴장했어요. 탑장이 올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빠, 문자 봤어요. 감사해요. 네, 제가 그 프로젝트 팀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아빠가 신경 써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이번 주말에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아빠가 살게. 답장이 빨리 왔어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7시쯤 어때요? 완벽하다. 토요일 7시에 보자. 영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1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 영수는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냥 들어주자.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왔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영수가 물었습니다. 바빠요. 근데 재밌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거든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민준이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AI 관련 프로젝트였는데 영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도 했죠. 그게 쉬운 일이니?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팀원들이 좋아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영수는 조언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대신 질문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제일 힘든 점은 뭐니? 민준이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빠, 오늘 좀 다르신데요? 뭐가? 예전엔 이것저것 조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들어주시네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말이 줄어들나 봐. 아니에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해요. 영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좋았다. 다음에 또 보자. 네. 제가 다음엔 연락드릴게요. 민준이가 먼저 안아왔어요. 짧은 포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 저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단순히 밥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마음을 나눴죠.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집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또 만나요. 제가 아빠 좋아하시는 갈비집 예약할게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잘 자라, 아들아. 창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겨울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영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던 그 외로움.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했죠.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는 것을, 관계는 노력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나를 다시 아버지로 만들어줘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바람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들과의 관계에도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3개월 후, 영수와 민준이는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등산을 가고, 가끔은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그냥 산책을 했어요. 대화도 많아졌죠. 영수는 민준이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었고, 민준이는 영수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는 변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수채화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수는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세요? 그림 그리고 있지. 너는? 저도 그냥 집에 있어요. 심심한데. 저녁 같이 먹을래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뭐 먹고 싶은데?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제가 더 감사하죠. 6시에 뵐게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캠퍼스 위에 봄 풍경을 그렸습니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함께 걷는 두 사람. 그것이 영수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었고, 영수가 살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